안녕하세요. 5분 크립토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영상 업로드가 다소 지연된 점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의 주제는 비트코인은 과연 계속 오를까를 다루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편은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저 또한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헷갈리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가지 항목들을 준비해 보았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시스템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다수의 중개인들이 장부를 기록하여 위변조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50% 이상이 참된 중개인들이다 라는 명제가 필요합니다. 50% 이상의 중개자들이 나쁜 맘을 먹으면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50%가 넘는 채굴자들이 잘못된 장부를 기록한다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50% 이상의 채굴 파워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며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다음 차트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해시레이트 값은 200 엑사해시로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해시레이트는 이번 비트코인 문제를 풀기 위해 전세계 컴퓨터가 무작위 숫자를 입력한 횟수라고 말씀드렸죠. 200 엑사해시는 1초에 2해만큼의 숫자가 입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런 문제가 10분마다 지속적으로 리셋되면서 블록들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한 블록들이 연결된 체인을 과연 쉽게 끊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체감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볼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한금융센터 조사에 의하면 작년 1년간 비트코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 사용된 전력은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국가 규모급의 전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채굴을 하려면 채굴기도 준비해야 되는데 51% 이상의 채굴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는 약 20조 원 이상의 채굴기를 구입해야 하며 국가 규모급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해킹하려는 또라이 부자가 있다 치더라도 문제는 비트코인 조작은 꼴랑 본인의 계좌를 번복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다는 게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0.00001%의 확률로 정말 해킹을 당하더라도 하드포크를 통해 해당 시스템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잡음은 생기겠지만 복구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실제 이더리움이 해킹 사건으로 인해 하드포킹을 한 체인으로 현재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비트코인은 검은 돈 세탁에만 사용된다. 이런 오해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익명성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초기 시절 미국의 실크로드에서 마약, 무기 밀거래 등에 많이 사용되었었죠. 허나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잘못되었다는 걸 나중에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내 개인정보가 비트코인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익명성일 뿐이지 거래 자체가 불투명하지 않아요.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는 모든 장부에 기록되어 위변조 되지 않으며 모두 볼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금 언급드린 실크로드 범죄자들은 미국 정부에 의해 대다수 체포되었으며 전담 수사팀 연방 검사였던 캐서린 혼의 인터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깨끗한 돈이라는 걸 깨닫고 오히려 코인베이스 이사, 암호화폐 펀드 설립 등 비트코인과 관련된 업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미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검은 돈 이용에 오히려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는 비트코인 채굴 종료 시 정말 비트코인 시스템은 멈출 것인가? 입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은 2140년을 마지막으로 2100만 개가 모두 채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코드로는 맞는 말이긴 하나 영원히 맞는 말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2140년까지 걱정하는 건 다소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시스템의 영속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투자에 어려움이 있겠죠.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를 통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채굴 그리고 거래 수수료로 비트코인 채굴을 유지하는데, 채굴이 끝나고 나서도 수수료 비트코인이 비싸지면 수수료만으로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반감기를 연장하여 채굴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채굴은 2140년에 끝나는 거고 2100만 개가 마지막 아니야 싶으시겠지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비트코인 반감기 코드가 인트 타입형 정수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실수형으로 변경하거나 사토시 이하 단위로 채굴이 가능하도록 코드를 개선하면 채굴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2100만 개는 고정된 상태로 말이죠. 물론 비트코인 커뮤니티 및 채굴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며 포크가 필요하겠지만 불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는 비트코인 채굴이 정말 전기 낭비이며 환경 오염의 주범일까요?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단순히 투기이며 버블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는 비트코인의 선한 영향력과 함께 비트코인이 필요한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는 전제를 한 채로 채굴은 정비낭비일까요? 먼저 은행과 비교해 봤을 때 비트코인의 정력 소모량은 아직 절반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필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만 전 세계에 20억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추가로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현재 재생에너지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어떠한 국가나 산업과 비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트위터의 전 CEO 잭 도시와 일론 머스크, 캐시 우드 등도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은 미시적 관점에서 전기 산업의 혁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기 생산을 하는 발전소 입장에서는 항상 맥시멈 수요에 맞춰서 발전소를 짓게 됩니다. 여름과 낮에 전기 소모를 많이 하게 되는데 평균치 수요로 발전소를 짓게 되면 전기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런 발전소는 전기 수요가 줄어드는 계절과 시간대에 전기를 버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가 전기료가 비싸지기도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기 수요가 줄어드는 계절과 시간대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면 발전소 운영에도 이롭고 전기료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도 이로운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 전기혁명님 혹은 오태민 작가님의 지혜족보에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금지로 인해 비트코인이 종료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일전에 박상기, 응성수의 난이라고 불리우는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과 거래소들은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은 더러운 돈이며 당장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은 정부가 허용하고 산업을 진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과 소송 중인 SEC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이미 언급했었고요. 또한 정부가 혹시 금지하려고 해도 비트코인은 전 세계 화폐이며 비트코인의 풀노드는 이미 전 세계 15,000개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노드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세계 컴퓨터를 모두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비약적인 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5가지 오해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고 그거에 관한 진실을 살펴보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헷갈리거나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읽고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은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까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현재 장이 안 좋지만 앞으로 더 장기적인 추세를 보며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